안녕하십니까. 최진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국민이다. 울부짖는 영세업자들의 기관가, 이 기관가를 즐거울 때 부르는 건데 왜 부르지 못하나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300년 전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요 임금님의 좌상입니다. 요 순가면 동양에서는 가장 살기 좋았을 때입니다. 이 살기 좋다는 것은 뭐냐? 정부의 임금에 간섭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순이 어떤 시대냐? 고조선 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요 순임금이 요 임금 순임금이 잘했다는 얘기인데 순임금은 누구냐?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그 당군 조선에 그게 관계되는 그런 우리 최초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로 기억됩니다. 조선일보 장일현 차장이 이젠 들을 수 없는 서민들의 격앙가 란 주제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글을 잘 썼더군요.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리도 국민이다 라고 절규하는 우리나라 영세업자들의 절망에 찬 절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하면서 야근을 마치고 탄 택시의 운전기사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엔 걱정과 불안, 분노가 배어 있었다고 하면서 60세가 넘은 그가 택시 몰아서 두 아들 대학 보내고 직장의 장가도 보냈으며 가정도 그럭저럭 꾸려왔다고 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나라 일은 남 일에 신경 안 썼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요즘 나라가 진짜 걱정된다면서 나라는 두 쪽이 났고 기자 양반 나 같은 사람이 왜 나라 걱정을 해야 하는 거요? 그리고 반문하면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요라고 한숨을 쉬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라. 이 자영업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사사건건히 간섭을 하죠. 뭘 해라 하지 마라 몇시는 하고 안 하고 이러하니까 장사가 하나도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식당에. 그러니까 장사가 멈추면 임대도 받지 마라. 이제 임대업자한테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게도 공적 자금 투입하라. 지금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죠. 그래서 야당이 지금 선거운동이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릴 야당이 없습니다. 왜? 표 깎이니까.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 무엇이냐? 직원 수가 5명 이하 되는 그야말로 뭐 상공인이라 볼 수 없죠. 그냥 구멍가게 같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 물건이 팔려야 직원들 봉급을 줄 거 아닙니까? 봉급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주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구제하라. 이런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경제는 갈수록 엉망이고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택시기사들도 주거증이라는 푸념 속에 야단이라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만든 놓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그 큰 건물을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습니까?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찍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한미동맹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갈등이 커질 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명인간으로 지칭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중국 TV와의 방송에서 대통령이 되면 4대 배치를 폐기하겠다. 꼭 이렇게 중국의 생방송으로 아부 주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하고 불쌍하고 짝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실패했고 부동산 정책만 실패로 끝이 나면서 이젠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일자리 없는 젊은 세대까지 엎친 데 덮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림을 사진이네요. 그렇죠? 청주 역사문화학교 이영순 작가 선생님인데 그린 요순임금, 요임금, 순임금을 그려놨죠. 우선 이 그림에서 보면 전부 초가되어 있죠. 우선 청와대가 정말 잘 돼 있고 국회의사당도 정말 멋지고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현 조그만 요런 게 오히려 더 국민에게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잘했다 하는 얘기죠. 여기는 요 임금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 이렇게 그 집에 그 조가 있고 여기에는 순임금이 순임금 누구냐? 요순 시대하고 고조선이 같은 시대입니다. 순임금은 고조선 우리 선조죠. 선조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으로 요임금과 같이 그렇게 정말 간섭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그렇게 만들었던 임금들입니다. 요 나라의 임금의 극진한 덕치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자 여러 가지 성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에게 먹이려던 풀이 벼로 변하는가 하면 전설적인 봉황새가 뜰하게 내려와서 모이를 쫓고 사포라는 이상한 풀이 부엌에 나더니 한점 시원하게 음식이 사지 않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한 일은 명엽이라는 풀이 섬돌에 돋아났다고 합니다. 명엽깎이에 돋고 떨어지는 것으로 달력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풀을 역초라고도 부릅니다. 달력풀이다 이런 뜻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요 나라가 좋은 정치를 하자 백성들이 자신의 다스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 임금이 궁궐을 나와서 거닐고 있을 때 노인이 길가에 앉아서 막대기를 땅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출이작하고 아침에 나가 일하고 일입이식하니 저녁에 돌아와 쉬고 있네. 착정이엄하니 운물 파서 물 마시고 경전이식하니 밥 갈아 밥 먹으니 재래구와 하유제 하노라. 임금님 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더 봅니다. 일출이작하고 아침에 나가 일하고 일입이식하니 저녁에 와서 쉬고 있네. 착정이엄이라 우물 파서 물 마시고 경전이식이니 밥 갈아 밥 먹으니 재래구와 하유제 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은 임금님의 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임금은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뜻이죠. 그 말 속에는 우리한테 간섭이 넘없이 일을 잘 대로 해줬다. 요 임금은 이 노래를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백성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다스림의 말로 최상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이 불렀던 노래가 그 유명한 기왕가라고 합니다. 이 노래 제목은 이후 평성들을 상징하는 어휘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요술시대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 배신당했다고 느낄 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